안녕하십니까. NX캠 수업을 담당한 이태권입니다. 지난주에 잔삭 작업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공구 경로까지, 툴패스까지 다 생성을 마쳤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가 아직 하나 남아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잔삭까지 들어갔고요. 자, 정삭한 공구, 초록색이고요. 빨간색 공구가 첫 번째, 보랜드밀 4파이짜리로 낸 툴패스 잔삭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잔삭을 한 번 더 해야 되죠. 그래서 똑같은 공구 경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중삭 작업하고 정삭 작업을 한 것처럼 똑같은 공구 경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값만 살짝 바꿔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C 데이터 추출하는 거에 대해서 해보고요. NC 데이터의 편집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강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삭 작업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요 잔삭 작업을 한 걸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랜드밀 4파이까지는 여기 끝난 거고요. 얘도 똑같습니다. 저희 중삭 작업을 해가지고 복사를 했었죠. 잔삭 작업, 보랜드밀 4파이짜리를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이라는 폴더 안에 얘를 갖다가 포스트 인사이드 안쪽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당연히 이 값에 대해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지오메트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집할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열실 필요 없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바꿔줘야 되는 게 사실은 공구입니다. 공구가 보랜드밀 4파이짜리가 아니고요. 보랜드밀 2파이짜리로 잔삭 작업을 하게 될 거죠. 그래서 공구를 먼저 바꿔주세요. 첫 번째, 공구를 꼭 먼저 바꿔주십시오. 두 번째,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이제 뭐 다른 값들은 그렇게 크게 건드릴 건 없는데 공구가 작아지다 보니 절삭 저항에 크게 견디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스텝 오버, 요 값에 대해서도 좀 작게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꼭 요 스텝 오버 값은 공구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니까 바꿔주시면 적합할 거예요. 그래서 0.1mm 식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바꿔야 되는 게 있죠. 리퍼런스 툴, 기준 공구가 바뀌었죠. 지금 보랜드밀 4파이까지를 이용해서 잔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전에 들어갔던 공구는 보랜드밀 4파이다라고 해줘야지 그 잔삭 살이 남아있는 보랜드밀 4파이짜리까지 작업을 한 그 영역에서 값이 기준으로 들어가겠죠. 스텝 오버랩 디스턴스. 자, 오버랩 디스턴스 값도 여기 보시면은 1mm가 아니고요. 한 5번 정도 겹칠 거다. 3번 정도 겹칠 거다. 얼만큼 겹칠지에 대해서 기준을 잡으신 다음에 그럼 요 값에 스텝 오버 값에다가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스텝 오버 값은 저는 5산을 겹치겠다라고 하면은요 0.1 곱하기 5입니다. 그러면 0.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 다른 값들은요 건드리실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첫 번째 공구 바꿨고요. 두 번째 기준 공구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랩 디스턴스 바꿨고요. 그 다음에 스텝 오버 값도 바꿨어요. 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재질별로 그 다음에 뭐 공구별로 어떤 형상별로 약간씩 다르겠지만 급경사일 경우에 사실은 완만한 경사보다 스텝 오버 값을 조금 더 주셔도 사실은 공구에 크게 부담은 안 가요. 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요건 나중에 한번 테스트 컷을 한번 해보시길 좀 추천드리고요. 일단 저는 같게 입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에 따라서 처음에 이제 메소드 값에 대해서 편집을 좀 해줬고요. 공구에 대해서도 바꿔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꿔줘야 될 건 뭐냐면요. 사실 커팅 파라미터와 논 커팅 부분은 저희가 잔삭에서는 그냥 디폴트 값 쓰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용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드 앤 스피드, 그래서 피드 앤 스피드 값도 당연히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절삭 속도 120을 놓고 뭐 계산을 할 거다, 100을 놓고 계산할 거다, 아니다, 너무 재질이 경해서 좀 더 낮춰야 된다 하는 값이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지난 강의 때 보여드린 것처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저는 일단은 한 13,000 정도를 13,000 정도를 주고서는요 한번 계산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작네요. 그러면은 15,000 정도로 좀 올려 보겠습니다. 절삭 속도가 살짝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날당 절삭량은 지금 0.06mm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난 좀 더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송 속도를 조금 줄여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날당 절삭량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한 반값 정도로 줄여볼게요. 이렇게 하고 계산 누르면은요
한 날당 절삭하는 양이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얘를 갖다가 100 정도로 절삭 속도를 100으로 놓을 거다라고 해서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이거에 따라서 회전수가 이렇게 좀 계산이 돼서 나오니까 이러면은 한 16,000 정도 좀 주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장비마다 회사마다 장비의 스펙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장비의 스펙은 뭐 크기로도 많이 나누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장비의 주축의 최고 회전수도 좀 많이 중요한 요소죠. 그 다음에 주축의 크기라던가, 그래서 경절삭을 하는지, 중절삭을 하는지, 그 다음에 세부 미세 가공을 하는지, 뭐, 크게 넓은 면적을 가공해야 되는지, 뭐, 요런 거에 따라서 장비는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장비에 맞게 주축의 최고 회전수도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 값은 주축의 회전수를 16,000을 줬는데 실제 장비는 16,000이 아니고요. 뭐 한 8,000, 우리 장비는 8,000까지밖에 안 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최고 회전수에서 뭐 그거 약간 좀 줄여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날당 절삭량을 좀 맞춰가지고 이송 속도를 좀 줄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주축의 최고 회전수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뭐 그걸 갖다 이용해서 뭐 장비를 바꿔야 된다거나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송 속도를 좀 줄여서 해주시면 되고, 다만 그러다 보면은 절삭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리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좀 조절해서 유도리 있게 여러분들이 좀 잘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고 눌러주시고요. 나머지 옵션 값은 따로 바꾸지 않고요. 바로 제너레이트로 툴패스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공구 경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요게 지금 다 나온 겁니다. 작업 끝났어요. 첫 번째 잔삭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한 게 좀 많아서 툴패스가 나오는 것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는데, 사실상 요 내용이 툴패스를 갖다가 나오게 하는 내용의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요런 부분들은 살짝 번외 부분인데 설명을 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뭐 잔삭이 요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요럴 때 여기 보면은 공구가 이렇게 떠서 좀 이동을 하죠. 요런 부분을 막아주려면은 요 뒤에 부분에 면을 좀 더 끌어내서 요 뒤에 마무리를 벽을 갖다 세워주면은 이렇게 타고선 이동합니다. 즉 공구가 떠서 이동하는 게 아니고 타고 이동을 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을 수정해 주는 것도 공구가 떠서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해서 모델링을 좀 수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요즘 추세와는 좀 맞지 않고요. 공구가 많이 뜨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NC 데이터 추출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황삭, 그 다음에 중삭 작업, 그 다음에 정삭 작업,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잔삭 작업, 보랜드밀 4파이짜리, 그 다음에 잔삭 작업, 보랜드밀 2파이짜리까지 해서 작업이 다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타임,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황삭하는데 28분, 그 다음에 중삭하는데 8분, 그 다음에 정삭하는데 1시간 19분 뭐 해서 초까지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시간이 정확하게 맞을 순 없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NX가 이 시간을 구하는 방식은요, 테이블의 이송 속도를 기준으로 이 툴패스를 하나로 이렇게 일자로 쭉 폈을 때 그 길이를 가지고 이송 속도가 얼마고 전체 공구가 이동하는 길이가 얼마니까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해서 그냥 나온 시간이에요. 즉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간보다 무조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라고 그냥 예측하고 여기다 곱하기 뭐 1.2, 1.3, 1.5 요렇게 해가지고 좀 따로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시간대로 이거 얼마 걸려요 라고 너무 딱 얘기하면은 나중에 실제 가공해서 큰일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세팅하는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사용하시는 머시닝 센터가 바이스를 뭐 뗐다 올렸다 해야 되는 전용 지그를 사용하는 뭐 할 수도 있고, 바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세팅할 때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일단 예측 시간은 요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세팅하는 시간 제외하고 가공하는 시간은 여기서 곱하기 뭐 1점 몇을 해야 됩니다 라고 요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런 시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단가 계산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시간이 좀 잘못되면은 단가에서 예상 단가에서 좀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NC 데이터 추출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C 데이터 추출을 하실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런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선두문과 후두문이라는 것도 있고요. 포스트 프로세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서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NC 데이터로 변환을 합니다. NX는. 그래서 요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두문, 후두문을 저희가 살짝 편집을 해줘야 되는데 요건 뭐 장비에 따라서 그냥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꼭 편집을 좀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C 데이터를 공구별로 나눠서 뽑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통째로 하나를 갖다가 그냥 황삭, 중삭, 정삭, 잔삭을 갖다가 한꺼번에 싹 다 묶어서 추출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NC 데이터로 변환을 하는 경우도. 그 경우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좀 나눠서 뽑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클릭하면은요, 다 이렇게 여러 개가 동시에 됩니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각각 하나만 잡아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가지고요. 포스트 프로세스라는 명령을 실행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OK라고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저희 3축 장비라 그랬죠? 저희 항상 수업 시작할 때 제일 그 첫 번째 화면에 나왔던 그 내용을 보시면은 뭐 3액시스 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3액시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뭐 터보가 더 좋은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하셔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3액시스 밀 3액시스. 그래서 3축 장비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 NC 데이터 추출로 변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이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NC 데이터 변환할 때 이름도 이렇게 좀 주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머시닝 센터에 들어가는 파일은 영문 대문자 5, 영문 5입니다. 영문 숫자가 아니고요. 숫자 빵빵빵 1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딱 적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뭐 어떤 공구를 쓰는지 그런 게 좀 잘 정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뒤에다가 뭐 언더바 보렌드밀 10파이짜리 뭐 이렇게 붙여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유효 날짜, 그래서 공구의 유효 날짜이 다 다르죠. 그런 유효 날짜를 나는 얘는 뭐 한 40mm짜리 써야 된다. 40mm 뭐 이런 식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름 설정하는 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P2P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그냥 편하게 NC라고 바꿔주셔도 되고 밖에 나가서 바꾸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위가 요거 좀 중요한데요. 요거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단위 같은 경우에 인치 기본 디폴트 기본값으로 포스트에서 기본값으로 사용하면 무조건 인치로 계산이 돼버립니다. 얘를 갖다 우리는 꼭 미터릭으로 꼭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굳이 건드리실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고 OK 누르면은요. 자, 바꿀 거냐? OK 뭐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NC 데이터 추출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인포메이션 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 부분은 저희가 사실 쓸 필요는 없어요.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작업한 아까 저희가 파일을 저장한 폴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 이렇게 해서 넣어놨는데, 그럼 여기에 P2P라고 나옵니다. 그럼 요거 뒤에 확장자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뭐 NC로 바꿀 거라면 NC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냥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셔도 되고, 얘를 갖다 중요한 건 열 때 무조건 메모장으로 열으셔야 돼요. 추가 앱에 저는 메모장으로 열겠습니다. 이 앱을 사용할 때 .nc 파일 열기 해서 .nc를 열 때 항상 메모장으로 열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체크 표시해 두시면 만약에 캠 작업, NC 데이터를 변환하는 PC, 전용 PC다 라고 할 경우에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니면 P2P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으시면 돼요. 그러면 NC 데이터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럼 요거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요 내용을 좀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편집하는 부분까지 이번 시간에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황삭 작업을 이렇게 하나 끄집어냈어요. 자, 그래서 공구별로 끄집어낼 거다라고 하면 하나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포스트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주시면 돼요. 이름 바꾸고 단위 바꿔놓고 OK 누르시면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NX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했던 옵션 값을 그대로 가지고 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3축도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놓고 얘 이름만 바꿔주시면 돼요. 2번 보렌드밀 8파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뭐 유효 날장 뭐 35mm다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이렇게 유효 날장에 대해서 바꿔주고 OK 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맞춰져 있으니까, 아니면 얘를 갖다 뭐 NC로 바꾸겠다, NC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 다음에 리스트 아웃풋, 아까 저희 요거 인포메이션 창이 떴었죠. 나는 이거 필요 없다, 어차피 닫을 거 굳이 안 볼란다 하면은 요거 체크 표시 해제해 주시면 돼요. 그럼 OK 하면은
아까 떴던 인포메이션 창 뜨지 않고요. 작업 다 끝났어요. 자, NC 데이터가 추출이 되고 나면은요, 여기 앞에가 체크 표시로 바뀌어요. 제가 지난 강의 때 여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이렇게 금지 표시 있는 거. 금지 표시는 툴패스가 생성되고 났는데 다음에 옵션 값이 뭔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툴패스가 다시 계산이 안 됐을 때 요런 표시가 뜬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느낌표가 뜨는 경우 툴패스 생성이 정상적으로 다 끝난 거예요. 안정적으로 끝났는데 다만 NC 데이터로 변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느낌표로 뜬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체크 표시로 뜨는 거는 NC 데이터까지 추출하고 나면은 여기 체크 표시까지 뜹니다. 그러면 요건 NC 데이터까지 다 변환이 완료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3가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이렇게 뽑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뽑을 때 여기 제일 위에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시고 NC 데이터를 뽑으시면 되는데 포스트 프로세스 과정은 똑같습니다. 뽑으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거 좀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저희 실제 가공할 때 황삭 작업하고 그 다음에 중삭 작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잔삭이 들어갈 때도 공구가 큰 거부터 순서대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은 NC 데이터가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꼭 여기 순서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황삭 작업, 중삭 작업, 정삭 작업해서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순서가 잘 맞았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 과정은 똑같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우측 버튼,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서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파일 이름 바꿔주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에다가 얘를 갖다가 100번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누르면은 나머지는 뭐 공구가 다 여러 개라서 제가 나머지 안 넣고 그냥 이름만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케이 하고 나면은요, 바꿀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오케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NC 데이터 추출을 하고 나면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아직도 계산 중이죠. 자, 여기 지금 밑에 쪽에 보시면 여기 바가 쭉 지나가는 게 보일 거예요. NC 데이터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자, 실제 10강, 저희 마지막 10강에 보시면은 이렇게 NC 데이터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것도 뒤에 확장자를 제가 NC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고 얘를 열면은 이렇게 메모장으로 열리겠죠.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꼭 메모장으로 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는 일부에서 뭐 한글 파일이나 아니면은 뭐 워드패드나 뭐 이런 전혀 다른 프로그램으로 여는 경우도 종종 이렇게 보긴 봅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메모장으로 열고 메모장으로 저장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것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선두문과 후두문에 대한 편집을 갖다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 회사에서 업무를 보실 때면은 포스트 파일을 좀 변경해서 뭐 엔지니어링 팀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구매한 엔지니어링 팀에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이런 포스트 파일을 좀 맞춰가지고 장비에서 갓 뽑아낸 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많이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데 뭐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렇게 좀 편집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포스트 파일에 대한 설정인데 그걸 갖다 와가지고 그냥 한 번에 나온 걸 편집 없이 사용하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의뢰하기 귀찮고 요것만 바꾸면 된다는 그냥 쓰겠다고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쓰시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나온 NC 데이터를 수정하다 보면은 뭔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사람 손이 자꾸 가다 보면. 그래서 조금 한 번에 그냥 좀 투자를 좀 하더라도 좀 한 번에 좀 나올 수 있게 해서 바로 장비 쪽에 데이터 전송이 좀 가능해지게 만들면은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편리하기도 하고 오류가 나지도 않는 그런 방식으로 좀 사용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요거 부분만 좀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일 위에 쪽에 나와 있는 요 퍼센트 있죠. 요거는 무조건 하나 써주십시오. 처음과 마지막에 사용하는데요. 데이터의 전송의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퍼센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데이터 전송에 뭐 중간에서 좀 끊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장비마다 약간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넣어주면 좀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한 칸을 이렇게 좀 띄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실제 복사하는 부분에는 이 뒤에 설명 부분이 없죠. 그래서 복사하면 이 앞에 있는 이 문구만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저는 집어 넣습니다. 자, 뒤에 설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설명은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다 지우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NC 데이터를 편집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그냥 좀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NC 데이터 편집을 할 때 제가 지금 준비한 요거는요, 좀 길거나 쓸데없는 문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를 갖다 전체 이렇게 다 좀 섞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필요 없어 라고 하시면은 좀 삭제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G40, G49, G80은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구 경보정 취소, 공구 길이 보정 취소, 고정 사이클 취소. 해서 사실은 전원을 껐다 키면은 모든 게 사실은 다 취소되어 있는 상태로, 요즘 장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장비 전원이 들어오죠. 근데 가공하다 보면은 뭐 가공이 다 끝나면 자동으로 취소되는 기계도 있고요. 이 과거에 있던 기계는 보정값이라던가 뭐 고정 사이클이라던가 그런 게 취소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NC 데이터를 처음에 시작하면 모든 보정을 일단 코드로 다 취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취소가 원래 돼 있었다. 근데 한 번 더 취소한다 라고 해도 사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두 번째, 작업을 하려면 일단 공구를 호출해야겠죠. 그래서 M6은 공구 교환이고요. T 해서 뒤에다 공구 번호만. 첫 번째 공구니까 1번이겠죠. 01번 써도 되나요? 예,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빈칸으로 놔둔 이유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고 번호 자체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장비 자체에 가공하기 전에 알람이 떠요, 먼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빈칸으로 좀 놔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M200 같은 경우는요, 요즘 옵션 기능이 많아서 거의 회사에서는 이런 기능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구 길이 보정을 갖다 자동으로 해주는 장치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자동으로 이제 공구 길이 보정하는, 자동으로 공구 길이 보정을 갖다 입력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장치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저희 회사에 자동으로 공구 길이 보정하는 기능이 없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과감하게 삭제하셔도 괜찮아요. 사용한다라고 하시면은 공구 교환하자마자 그냥 바로 공구 길이를 갖다가 자동으로 보정되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요즘은 다 M200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자동 공구 길이 보정 장치를 제작하는 회사별로 또 코드 번호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번호도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G00, G90, G54 해서 G00 급속 이송, 그 다음에 절대좌표, 공작물 좌표계 설정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공작물 좌표계 설정을 갖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원칙이고요. 공구 교환하고 그 다음에 공구 길이 보정을 자동으로 했으면 사실은 공구가 제일 위쪽에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일 최초로 나오는 X와 Y 좌표, 요거죠. X와 Y 좌표를 갖다가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갖다 넣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공구가 제일 위에 안전한 위치에 있으면서 X, Y에 대한 위치를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울게요. S6000은 들어갈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여기 위치를 잡아주고 난 다음에 M03은 주축회전입니다. 자, 주축회전 하는데 RPM 값 6000, 6000 요렇게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M3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S 뒤에 숫자를 안 쓴 이유는 숫자를 안 쓰면 자동으로 알람이 뜹니다. 그래서 요렇게 빈칸으로 좀 놔뒀고요. 당연히 공구 길이 보정 해야겠죠? 그래서 공구 길이 보정은 공구 번호와 똑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잘 알아두시고요. 공구 길이 보정, 그 다음에 공구 길이 보정 번호 해가지고 요 번호 꼭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G5.1Q1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G05P만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요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G5.1Q1 같은 경우에는요, 선독 기능이라고 해요. 두 가지 다 선독 기능입니다. 근데 요거는 장비 버전에 따라서 선독 기능 몇 줄을 갖다가 미리 읽어 놓는 건데, 장비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뭐 장비가 뭐 파낙 계열이고 뭐 i0 같은 경우에 40줄, 뭐 그 상위 버전 60줄, 180줄 해가지고 각 블럭을 갖다가 좀 이제 읽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G05P만 같은 경우에는 600블럭을 갖다가 읽어드립니다. 이게 제조 회사마다도 약간 다를 수 있고요. 뭐 특별한 옵션 값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뒤에다가 100블럭을 갖다가 읽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G05P만은 같은 경우에는 600블럭을 갖다가 읽어드립니다. 이게 제조 회사마다도 약간 다를 수 있고요. 뭐 특별한 옵션 값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뒤에다가
R 값을 갖다가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1번 쓰거나 뭐 아니면 뭐 5번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너를 돌 때 들어가는 기능 윤곽 제어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값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윤곽 제어 기능까지 설명하기에는 이제 단순하게 저희가 캠 수업이라서 그 부분은 좀 빼고 NC 데이터 선두문 후두문 편집하는 것 정도에 대한 개념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G05 P만도 요렇게 드는데 우리 회사에 있는 장비는 G5.1 Q1이 인식을 안 한다. 그럼 요거 과감하게 빼세요. G05 P만을 인식을 안 한다. 그럼 요것도 과감하게 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를 다 안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3차원 공명 가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독 기능이 무조건 있는 게 좋고요. 요즘 장비에는 최신 장비에는 선독 기능이 굳이 코드로 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선독 기능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 좀 잘 알아서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선독 기능이 저희는 없습니다. 이거 저희는 공명 가공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최신 장비라서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테스트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장비 회사에 문의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갔던 기본적인 코드들은 여기에서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위에 줄은 필요 없고요. G91, G28, Z형도 공구 호출하면서 이미 제일 위쪽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구 교환했고요. 저희도 여기 공구 교환했고요. 그 다음에 대기 공구 들어오는데 대기 공구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쪽이나 이쪽에 대기 공구 번호를 갖다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주축 회전하고 여기 XY 이동하고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공구 길이 보정 값 들어가면서 여기 Z 값 이동한다라는 게 여기 저희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지워주셔도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선두문 들어가면 되고요. 뒤에 M08 해서 절사규까지 이렇게 꼭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01이라는 코드가 딱 나왔을 때 M08 정도 나오면 좋고요. 나는 절사규를 좀 일찍 틀고 싶다 하면 요 코드를 위로 옮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후두문 하겠다라고 하면 제일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제일 밑으로 내려서 자, 마찬가지로 G00, Z50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다 저는 엔터를 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얘를 갖다가 복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자, 여러분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화면 위쪽으로 조금만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갖다 들어가는데 어차피 퍼센트는 다 있으니까는요. M02도 있는데 그냥 얘를 갖다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그대로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좀 간격 조절하면서 할 수 있게. 자, G00으로 해서 Z50점 이렇게 올라옵니다. 55점 뭐 이렇게 해서 올라옵니다. 가공이 다 끝났죠. 근데 여기 G00 Z100이 있어요. 이것도 지워도 되나요? 아니면 이걸 지워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저라면은 사실은 요걸 지울 것 같아요. 한 번에 올라오는 게 조금 더 좋죠. 중간에 끊어지고 한 번 더 올라오고 하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선독 기능을 끄는 기능이에요. G05 P만이었고요. G5.1 Q1이었죠. 근데 제로라고 쓰면 온오프 기능입니다. 온오프. 그래서 이렇게 끄실 수 있습니다. 선독 기능을 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G00, G91, G28, Z0 하면은 공구는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있는 Z의 원점 위치로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G00, G91, G28, Y0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중간에 저희 보랜드밀 10파이, 8파이, 6파이 이렇게 여러 개 사용했죠. 근데 마지막 공구에만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유는 뭐냐면은요. 테이블 Y0를 하면 사용자 쪽으로 테이블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공구를 갖다가 바이스에 고정시키거나 아니면 빼거나 할 때 이렇게 좀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사용하시면 좋은 코드예요. 뭐 굳이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주축 정지 코드죠. M05. 그 다음에 M02까지 쓰고 %까지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해 주시면은 하나의 사이클이 다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좀 걱정되는 게 컨트롤 F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도 T라는 코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공구 T02번이 올 때 어떤 사전에 가공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G00으로 Z60만큼 들어 올렸고요. Z를 원점까지 또 들어 올렸습니다. 공구 교환했고요. 대기 공구 들어오고 나머지 또 쭉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묶어서 하면은 선두문, 후두문 제일 위에 거와 제일 아래 거 정도만 편집해주면 되고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공구별로 뽑았다 그러면 공구별로 선두문과 후두문을 다 편집해 주셔야 돼요.
네, 좀 손이 많이 가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뭐 사실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구별로 뽑으면 만약에 중간에 어떤 공구가 부러졌을 때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작점을 좀 찾기 편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묶어서 할 경우에는 제일 간결하죠. 제일 선두문과 후두문씩만 좀 이렇게 선두문과 후두문 두 가지만 편집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선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황삭, 중삭, 정삭, 잔삭까지 해서 가공하는 공구 경로를 생성해 봤고요. 그 공구 경로에 맞게 NC 데이터를 추출해서 NC 데이터 편집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수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